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중국 배팅 발언 논란 격화됩니다. 여야 신경전 넘어서 한중 관계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는 위기감마저 나옵니다. 이 갈등 풀어야 될 텐데요. 외교적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상현 의원입니다. 한중 관계 계속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이제 좀 어떻게 좀 풀어주십시오. 예,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예. 소위 말해서 싱하이밍 대사 추방하는 거, 네. 그거는 해법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예. 좀 더 냉각기, 소강기를 가지면서 네. 물밑 비공개 대화를 하자. 예.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예. 어떤 외교라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냉철한 의식을 가지고 네. 국익 차원에서 바라보자, 이런 식의 목소리를 계속 네. 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됩니다. 계속 강경 발언 파면시키자,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안스카이 얘기 나오니까 너무 격앙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은 네. 위안스카이 발언을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예,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네. 위안스카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네. 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얘기를 아하. 전하는 형식으로 하셨어요. 전하셨어요? 전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게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말씀인데, 그게 왜 또 바깥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한중 관계의 중요성, 그렇죠. 이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네. 비공개에서 대통령이 개인적인 소회를 예. 밖에다 이렇게 여과 없이 전하잖아요. 예. 국익을 생각을 하고 한중 관계를 염려한다면은 예.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하신 말씀을 외부에다가 전하면 안 되거든요. 아하. 결국 이런 식의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회가 이제 밖으로 전해지면서 네. 마치 대통령이 한중 간의 외교 분쟁, 최근의 분쟁의 전면에 나서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언론이 또 그렇게 키우고요. 예.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좀 경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개인적 소회를 말한 건데, 비공개 회의에서 말한 내용이 바깥에 알려지고 이게 외교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 아무튼 갈등이 증폭시킬 게 아니라 좀 외교적 해법이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좀 풀고 예.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소강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렇고요. 예, 네. 어제 오늘 소강 상태로 갔고요. 예. 이제 그저께는 이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예. 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작작이라고 중국말인데, 네. 작이라는 게 우리 중국말에서 짜장면을 짝장면이라고 하는 작장면이라고 하는 예. 짜장면 하는데, 그 작작이라는 말을 써서 예.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작작하지 마라, 더 문제를 키우지 마라라고 예. 얘기했고요. 룽룽이라고 이제 외교부 부장조리 차관보입니다. 우리 예. 중국에 있는 대사 정재호 대사를 불러다가 네. 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한중 관계에 한번 돌이켜 봐라. 예. 한중 관계 왜 이렇게 왔는지 한번 돌이켜 봐라라는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예. 일단 우리 정도 더 이상의 어떤 에스컬레이션 하는 예. 거가 없습니다. 예. 서로.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소강 상태로 가면서 물밑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갈등을 더 키우지 말고 이제 좀 예. 봉합하고 앞으로 나가야죠.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보복할까봐 국민들은 좀 걱정이거든요. 예, 근데 보복을 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싱하이밍 대사 발언 예. 이제 부적절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1961년 채택이 되고 1971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예. 외교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재국과 파견국 사이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협약의 정신인데 네. 하여튼간에 결과적으로 시마잉 대사 발언이 네. 이런 식으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거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면에 기입해서 더 이상 중국도 키우지 않을 거다. 예. 또 2016년, 17년도에 사드 보복 시기에 이제 오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때는 서로 당시 사드 배치를 반대하냐 찬성이냐 해가지고 우리 의견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국내 여론이.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여론이 거의 똑같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섣불리 보복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중국도 소강 상태로 아마 나아가려고 할 겁니다. 네.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목소리를 예. 더 내시고 중국에 가서 중국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확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과거에 시진핑 주석도 몇 차례 뵙고요. 예. 지금 왕이 외교부장 하다가 이제 국무원 외교담당 예. 총 이제 오야봉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대장이요. 네. 예, 또 리짠슈라고 당시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에서 네, 네. 지금 전국인민대표회의 실질적 2인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요. 예, 우리의 국회격이죠. 거기 네. 의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화 채널이 없습니다. 예. 한중 관계를 이끌어갈 예를 들어서 어른이라든지 어떤 정계의 인물이 나서서 이걸 예. 브릿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당 의원들이 가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게 비판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죠. 얘기해야죠 이럴 때. 의원들도 같이 가서 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 예. 또 왜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됐는지 네. 악화의 원인이 뭔지 예. 그래서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렇게 끌어내는 예.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바로 그게 외교 아닙니까? 그게 정치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의회 차원에서도 네. 그걸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당 의원들이 원래 계획된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가서 예. 간 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예, 예. 가서 예. 이분들이 어떤 대화의 어떤 메시지, 핵심이 뭐냐? 예. 라는 것을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럴 때일수록 조금 사실 한미일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은 약간 소외되고 걱정하고 있으니 중국도 좀 따독일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럴 때 의원들이 더 좀 외교적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된 입장으로요. 예. 같이 그래서 예. 민당 의원들하고 오늘도 보니까 두 분이 국민의힘 의원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정 의원, 도종환 의원 분들이 가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이 가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빨리 의원단을 꾸려가지고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참 무역 수지 적자도 걱정이고요. 대중 무역 수지 적자 계속 이어지면 우리 수출 빨간불 계속 되는데 이 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도 빨리 들어왔으면 한다는 생각도 있으니 이런 거는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봄부터 이제 사드 배치가 실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에서 한한령이라고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롯데, 이마트 네. 이런 불매 운동이 있었고 또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관광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광. 또 판호라고 해가지고요. 판하오라고 해가지고 중국말로 이제 우리가 게임 업체들이 나가면은 이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미국하고 일본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제한을 하다가 작년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제가 싱하이밍한테도 몇 번 만나서 풀어라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그걸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좋은 찰나를 왔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져서 그렇죠. 안타까운데 외교라는 것은 이런 데서 지혜를 모으고 네. 또 그럼으로써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 네.
또 그게 또 바로 외교고 정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많이 물어볼게요. 예. 자,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당 김기현 대표 실력 능력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뉴스만 나옵니다. 민주당 뉴스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민주당한테. 그렇지만 김기현 대표 존재가 어찌 보십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는 솔직히 이제 지난번 3월 8일인가요? 전대에서 뽑으셨죠. 네. 당원 100% 투표에서 53%인가 받으셨어요. 예. 원래 처음 스타트할 때는 3%로 기억을 하고요. 아, 예. 수직 상승을 했어요. 수직 그렇죠. 상승한 배경에는 이제 예. 소위 말해서 대통령 측근들의 힘 모으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인 인식이 이제 어떤 용산 출장소다 이런 좀 그런 인식도 있죠. 예, 그런 인식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이제 여당발 뉴스가 안 나오고 야당발 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김남국, 권위역,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네. 등등등. 예.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당은 일단은 정부하고의 관계, 당정 관계가 대단히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에 비해서는 예, 그렇죠. 무력화음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아, 네. 뉴스거리가 될 게 없어. 그러니까 뉴스의 중심은 야당에 가 있고 또 야당은요 친명 비명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서 예. 일반 국민들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렇게 친명 또 비명 딱 보시는군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딱 사퇴할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이 되고 또 거기서 뭔가 변화 혁신을 만들어낼 거라는 보이지 않는 기대감. 근데 우리는 어떤 당의 네. 이제 역동성이라든지 변화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라. 네.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뉴스의 중심에 가지 못하는. 잠시만요, 의원님. 그런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리라고 봅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떤 8개월 전인가 당 대표가 8개월 전, 임기 8개월 전이면 비대위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상황 때문에 저는 예. 한 12월 정도에는 사퇴를 하고 네. 본인이 원하는 비대위 연장을 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비대위를 꾸릴 거다.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으나 아니다. 우리는 혁신기구 꾸려서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 금감원 부원장 출신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지금 임명했습니다. 속보로. 그런데 그래서 혁신위로 돌파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저는 정말로 민당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네. 민당이 바로 서야 네. 우리 국민의힘하고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변화 혁신의 경쟁을 해서 우리 정치 토양이나 네. 정치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당이 죽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저희가 정치 오래 하면서 민당이 정말 바로 서야 되는데 네. 좀 전에 제가 혁신위원장 누가 됐다는 거를 지금 우리 주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저는 혁신위원장을 제가 다른 당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혁신위원장 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혁신할 수 있는 예. 당내 토양을 그렇죠.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내 토양에서 혁신에 걸린 것들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 네. 또 최근에 돈봉투 의혹 문제, 네. 또 계속해서 지금 수명 돈봉투 의혹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비리 의혹 네.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혁신을 돌렸어도 된다라는 거. 야하.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진짜 혁신하려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가셔서 옛날 기억하십니까? 예. 2016년 총선 공천 때 정청래 또 우리 우리 이해찬 날렸죠. 날렸죠. 예. 그런 정도의 어떤 혁신
각오를 해야 민주당이 바로 선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이 가셔야 진짜 혁신이 된다. 혁신 경쟁 계속 나서야 되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사람들 계속 출마 얘기 나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윤상현이 보는 이 인물들의 출마 어떻게? 이게 이제 그분들이 나오는 게 결국 혁신 이런 면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거고요. 예. 국민 정서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혁신 경제 속에 공천의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공천 안 받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부속 출마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 같은 분은 뭐 이제 관악에서 또 우리 그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영주 자기 고향에. 네. 그래서 이게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전체적인 국민 정서하고 또 그 지역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에 한번 여론조사를 봐야 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요새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총선이 걱정이라면서 지도부 네. 좀 잘해야지. 대통령 측근조차 다 수도권 버리고 다 영남으로 지방으로만 간다 이런 얘기 하셨던데. 예, 정말로 주 박사님 우리 수도권 문제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예. 13개의 의석수 중에 우리 국내 의석수 2석입니다. 예. 서울에 49개 의석이 있는데요. 국민의 의석수가 딱 8개입니다. 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예. 혓바닥에는 없습니다. 네. 경기도도에 59개 의석이 있는데 원래 지난 총선에서 7개 의석 얻었습니다. 예. 혓바닥입니다. 최근에 김학의 의원이 재보궐로 와서 8개 의석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121개 의석수 중에 우리 국민의 의석수 18개입니다. 예. 그런데 다음 내년도 선거에는요. 유권자가 서울, 경기, 인천이 50%를 넘습니다. 예.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253개인데요. 128개 의석이 됩니다. 네. 딱 이 반 이상이 됩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됩니다.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략이 나와야 되고 메시지와 공약과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홍준표 대표의 그 충정만큼 정말로 선거에 나올 인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인물 그대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그 사람들이 다 줄 서고 있다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 예. 네. 인물이 없고요. 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여론조사 보면요. 예. 여론조사는 꼭 알려줘야 되는데 중앙일보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네. 최근에 2,405명을 대상에 여론조사했는데 네. 서울, 경기, 인천 평균 각 지역별로 5, 6% 집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 정말로 서울, 경기, 인천이 전부 지집니다. 열세입니다. 네. 그런데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이제 그 대표 대구시장 같은 네.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저도 걱정입니다. 네. 1234님께서 윤상현 의원님이 당대표 되면 여야 협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밥은 먹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최근에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도 추경을 전제로 만나자고 제안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죠. 뿐만이 만나야죠.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 개혁 문제 만나야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김기현 대표님 요새 워딩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그 야당 대표의 최전선에 공격수가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대표님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네. 중국 오히려- 공격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예. 만나고 또 폭탄주도 돌리고 네.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서 또 잘하면 대통령하고의 면담도 만들고 그렇죠. 정치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네. 한중 관계 예. 이런 게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정치를 해야지 되지. 이게 뭐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것도 다 정치화되지 않습니까? 양극화되고. 그래서 좀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해 오셨는데 네.
좀 더 폭을 네. 광폭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빨리 중국에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 네, 예. 일정이 잡히면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피로,